안녕하세요, 지연아예요. 오늘 이야기는 첫손에 꼽힐 만큼 지독한 구두쇠라는 인물을 들춰볼까 합니다. 시청하시는 분도 알고 계시는 자린고비라는 이야기예요. 충북 음성 금왕에는 옛부터 터줏대감처럼 살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도 유명한 조광조, 후예인 조륵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손님이 조르게 집을 방문하고 돌아서 나가는 것을 본 조르은 손님에게 신발에 묻은 흙을 탈탈 털고 가라고 하니 그 손님은 조르을 쳐다보며 기가 차다는 듯 신발에 흙을 털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쇠파리 한 마리가 장독의 장에 앉아 있는 것을 본 조르이 이노움하며 다가가니 쇠파리가 날아가자 이 도둑놈아 발에 묻은 장을 내놓고 가라 하며 쫓아갔습니다. 한참 쫓다 보니 단양 장일이 장벽루까지 가게 되었고 쇠파리는 강 건너 도망가 버렸다고 합니다. 단양 장애리와 장벽루라는 땅 이름도 쇠파리가 훔쳐간 장에서 유래된 모양입니다. 어느 날 깊은 가을에 떠돌이 개 한 마리가 무단으로 조르게 집에 들어와서 말리고 있는 곶감을 먹는 것을 본 소리치자 곶감을 먹던 개는 불이 나게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맨발로 개를 뒤쫓던 조륵은 그만 돌뿌리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발에서 피가 흐르자 개가 먼발치서 조륵을 보고 있었습니다. 소리치자 개는 어디론가 가버리고 조륵은 곶감 하나를 도둑 맞은 것이 너무 아까워 조륵은 그날 밤 도둑 맞은 곶감 때문에 너무 아까워 잠도 못 잤다고 합니다. 내 곶감 훔쳐간 도둑놈의 개야, 내 피까지 훔쳐가냐,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무더운 날씨가 돼서 동네 사람이 조르게 집에 들어왔다가 평상에 부채가 있어서 부채질하는데 조르기 큰 소리로 부채가 닳아진다 이 사람아, 부채를 얼굴에 대고 머리를 흔들어야지. 부채가 닳아진다고 왜 그렇게 해프냐 하며 나무랐다고 합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이 조르기 어떻게 하나 보려고 생선 한 마리를 조르기 집 마당에 던져 놓았습니다. 나중에 마당에 있는 생선을 본 조르기 한탄하며 우리 집에 도둑이 천지구나. 장도둑에다 곶감도둑. 이번에는 밥도둑까지 설치는구나 소리치며 마당에 있는 생선을 담 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조룩은 1년에 딱 한 번 고기를 사는데 그것은 제사상에 놓을 굴비였습니다. 바로 부모님 제사상에 올려놓을 굴비였습니다. 살을 지내고 난 다음에는 굴비를 천장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어느 날 밥상에서 가족들이 밥을 먹고는 큰아들이 천장의 굴비를 두 번 쳐다보는 걸 보고 아버지에게 형이 두 번 쳐다봤다고 일러버리자 아버지가 그냥 돌아 오늘 형이 생일이니까 봐주자 하고 아들에게 아량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밥상에서 가족들이 밥을 먹고는 큰아들이 천장의 굴비를 두 번 쳐다보는 걸 보고 조르기 아들에게 얘야 짜다짜 물 먹어라 하고 꼬집었답니다. 제사에 쓰고 남은 인절미가 있었는데 장모가 왔다가 몇 개를 가져갔습니다. 장모가 인절미를 가져간 것을 조르게 알고서는 급히 쫓아가서 인절미를 빼앗아 왔다고 합니다. 조르기 볼일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마을 어귀에서 지나가는 생선 장사를 보고는 그 생선을 이것저것 생선을 모두 주물러 보고는 집에 와서 손을 바가지에 씻고는 아내에게
오늘 조기국 좀 먹어보자 하였다고 합니다. 조륵은 이렇게 해서 모은 재산이 만석군이 되었습니다. 조륵의 이런 자린고비 구두쇠 작전으로 큰돈을 벌자 나라 안 전체로 조륵이란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라도에서 소문난 구두쇠가 조륵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조륵에게 나도 전라도에서는 소문난 구두쇠인데 얼만큼 구두쇠가 돼야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별거 아니요. 오늘은 나와 같이 탕금대에 놀러 갑시다 하고 두 사람은 길을 나섰습니다. 전라도 구두쇠는 신발이 다를까봐 한 짝은 신고 한 짝은 들고 가다가 다시 바꿔서 반복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나 조륵은 아예 두 짝 다 벗어들고 맨발로 걸어가니까 전라도 구두쇠는 입을 딱 벌리더랍니다. 조륵은 탕금대에 오르자 전라도 구두쇠한테 시퍼런 강물이 굽이쳐 흐르는 강물 쪽으로 뻗은 소나무 가지에 매달리라고 하였습니다. 전라도 구두쇠는 영문을 몰랐지만 큰 부자가 되고 싶은 일념으로 소나무 가지에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조륵이 이제 한쪽 팔을 놓으시오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한참 후에 됐소 이제 한쪽 팔도 놓으시오. 전라도 구두쇠는 시퍼렇게 질려서 아니 그러면 저 강물에 빠져 죽지 않습니까?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래쪽은 몇십 길 낭떠러지 밑에는 시퍼런 강물이 굽이치며 혀를 낼름거리고 있었습니다. 전라도 구두쇠는 얼른 소나무 가지를 두 손으로 꼭 붙들더니 죽을 상이 되어 벌벌 떨었답니다. 그저서야 조륵은 올라오시오 하고는 전라도 구두쇠는 땀을 뻘뻘 흘리며 나무가지에서 벗어나자 순간을 잊지 마시오. 만사를 죽기를 각오하고 실행한다면 목적한 일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오. 전라도 구두쇠는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전라도 구두쇠는 조륵의 사랑방에서 자게 되었는데 몇 년을 내버려 두었는지 창구멍이 뚫어져서 바람이 숭숭 들어왔습니다. 전라도 구두쇠는 주머니에 들어있는 창호지 족각을 꺼내어 저녁밥을 먹을 때 남긴 밥풀 몇 알을 붙여서 대강 창구멍을 가리고 잤습니다. 그리고 조르게 집을 나서면서 조공 문에 발랐던 종이는 내 것이니 뜯어가렵니다 하였습니다. 조륵은 이에 눈빛 하나 변하지 않고 암여 뜯어가시오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전라도 구두쇠가 많은 것을 배웠다는 기쁨에 활개를 치며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와 무슨 일인가 하고 돌아보니 조륵이 헐레벌떡 뛰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윽고 전라도 구두쇠 앞으로 온 조륵은 그 창호지는 가져가도 좋지만 종이에 묻은 밥푸은 우리 집 것이니 떼어놓고 가야 마땅하지 않소 하였습니다. 전라도 구두쇠가 할 수 없이 창호지를 내어주자 조륵은 준비해온 목치미에다 종이를 펼쳐놓더니 칼로 밥풀자리를 박박 긁어내어 주머니에 담아 가지고 갔습니다. 전라도 구두쇠는 놀라면서 과연 하며 탐복을 하며 고향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조륵의 이러한 자린고비 행위가 세상에 알려지자 임금은 그러한 행위가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여겨 모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보기 위해 암행어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그 마을로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암행어사는 과객 차림으로 변장하고 조륵의 집을 방문하여 며칠 묵으며 사정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암행어사가 며칠 묵는 동안 보아하니 소문으로 듣던 그 자린고비가 아니었습니다. 암행어사로 눈치챈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식사 때마다 진수성찬에 술까지 대접하고 그야말로 식사 대접이 따로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 마을에 나가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국이 환갑이 되는 애부터 누구에게나 후하게 대접하고 어려운 이웃을 보면 불러다 돈도 주고 쌀도 주는 등 아주 딴사람 되었다고 합니다. 암행어사가 사정을 알고 그만 떠나려고 인사를 하자 조르근 아니 2, 3일만 더 있으면 내환갑이니 좀 더 쉬다가 잔치나 보고 가시오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못 이긴 채하고 잔칫날까지 묵게 되었는데 그날 잔치에 모인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는 나 혼자 잘 살려고 굿웃에 노릇을 한 게 아니오. 오늘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평생을 근검절약하며 재산을 모았소. 환갑날인 오늘부로 나의 일은 끝났소. 하며 전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암행어사는 임금님께 조르게 이러한 선행을 자세히 고하였고 임금도 기특하게 생각했고 친히 가자벼슬을 내리고 칭찬하였습니다. 하지만 조르근 내 남은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을 뿐인데 그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냐며 끝까지 벼슬을 사양했다고 합니다. 조르근 스라의 오남매를 두었습니다. 조르근 세상이 다하는 구두쇠였지만 그렇다고 인정사정 없이 돈만 모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검절약하며 만석군이 되었지만 숙종 때 3년간 흉년이 들었을 때 평생 모은 재산을 풀어서 영남과 호남 지방에 굶주린 백성 1만여 명을 구제한 자선사업가였습니다. 이에 지방민이 비를 세워 칭송하였는데 관청과 고향에서 서로 표창하여 칭송하니 임금이 이를 듣고 상을 내리고 여러 차례 명하여 벼슬을 내렸으나 모두 사양하였습니다. 조륵은 조선 인조 때 참봉을 지낸 조유 중의 둘째 아들로 충북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어버이처럼 인자한 사람이란 뜻으로 그의 선행을 기리는 자인고비라는 송덕비를 세웠는데 여기에서 고자를 넣은 것은 나를 낳아준 어버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방민이 비를 세워 덕을 칭송하였고 관청과 향리 등에서 서로 표창하여 칭송하니 숙종이 이를 듣고 상을 내리고 여러 차례 영을 내려 벼슬을 내렸으나 모두 사양하고 취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인고비가 어떻게 자린고비가 되었을까요? 말이 이 사람 저 사람 등등 옮겨가면서 세월은 변하면서 말 역시 변하여 자인이 자린이 되었답니다.
그런 자린이란 선행과 덕을 베푼 사람이란 뜻으로 보는 게 옳다고 봅니다. 1995년 자린고비의 정신을 후세에 기리고자 후손들이 묘비를 세우고 조르게 묘는 부인인 안동권 씨와 합작묘로 활개가 묘의 뒤쪽을 감싸고 묘비와 상석, 그리고 망주석, 향로석이 서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